안녕하세요. 따둑따둑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난번 선대칭 도형하고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자, 점대칭 도형은요, 어떤 도형을 제가 여기 도형을 그려놨는데요. 이 도형을 어떤 중심으로, 제가 여기 빨간 점으로 중심을 그려놨죠. 이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렸을 때, 여러분 종이에다가 어떤 종이에다가 이런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도형을 그려보고요. 중심을 아무데나 찍은 다음에 요거를 연필을 딱 찝은 다음에 이 종이만 돌려보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별표를 하나 그리고요. 이 종이를 180도 돌려보세요. 180도는 반바퀴죠, 여러분. 그러면 별표가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도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중심이고요. 자,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면, 자, 이 도형을 180도 돌려도 여기 위에 부분이 아래와 완전히 겹쳐지고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완전히 겹쳐진다면 이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을 중심으로 돌렸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이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요 빨간 점을 바로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삼각형 같은 경우는요. 이 삼각형을 180도 딱 돌리면 별표가 아래로 내려갔죠. 방향은 확인하시라고 제가 별표를 따로 그린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 여기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죠. 그럼 이거를 일로 왼쪽으로 쭉쭉쭉쭉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형이 겹쳐질까요? 이 종이를 일로 가지고 와서 포개보면 겹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별표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완전히 겹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도형이지만, 합동인 두 도형이지만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에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여기 180도 딱 돌려봤을 때 처음 도형하고 일치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보셨다면 이 도형이 처음 도형하고 모양이 똑같이 겹쳐진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점대칭 도형입니다. 그래서 점대칭 도형에는요, 위에 부분은 아래로 오고요, 왼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전후 좌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보면요, 점대칭 도형에도 대응점이라는 게 있는데 선대칭 도형처럼 대응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점대칭 도형 대응점 찾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점 니은이 있죠. 이 점 니은하고 대칭의 중심을 자를 대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를 대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는데요. 자, 모는 종이가 그려져 있으니까 모는 종이로 갈 때는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갔죠, 여러분. 아래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아래로 한 칸 다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갔으니까 여기서도 아래로 한 칸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생기죠. 여기가 점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요 니은과 요 리을이 서로 만나는 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니은에서 이은까지 직선을 자를 대고 쭉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자를 대고 또 쭉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 자를 대고 그리셨을 때는 자가 180도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같게만 그려주시면 니은에서 이은까지의 길이만큼 연장해서 이응에서 리을까지 가면 여기가 대응점이 되는 건데요. 자가 없고 모는 종이만 되어 있다. 모는 종으로 돼 있을 때는요, 기역에서 디귿을 가보면 기역에서 이응까지 한 칸, 두 칸 아래로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도 이응에서도 다시 디귿까지 한 칸, 두 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디귿이 되고요. 니은의 대응점은 점 리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볼 거예요. 자, 대응점 점 기역. 점 기역의 대응점은 아래로 쭉 내려와서 디귿이 되겠죠. 자, 여기가 180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0도 돌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기역의 대응점 점 디귿. 자, 니은의 대응점도 여기 대칭의 중심까지 자를 대고 그린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길이만큼 자를 대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의 대응점은 리을이죠. 자, 리을 찾았어요. 자, 그럼 대응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변, 기역, 니은. 변,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죠.
자, 요 변을 대응변을 찾는 건데요. 요 변의 대응변은 그림만 딱 봐도 다른 거는 길이가 다르니까 얘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기역 니은이라고 해서 얘도 이렇게 이쪽부터 리을 디귿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역의 대응점이 디귿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라고 요 방향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기역의 대응점이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 리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디귿 리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대응점의 순서에 따라서 대응변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자, 변 니은 디귿. 니은의 대응점. 자, 요 그림을 보셔도 되고요. 니은의 대응점을 찾으시면 리을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요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 여러분이 대응점 찾아놓은 거 요걸 보셔도 돼요. 자, 니은의 대응점 리을이니까요. 리을을 먼저 쓰고요. 디귿의 대응점은 기역이잖아요. 기역을 나중에 쓰면 됩니다. 자, 대응각도 마찬가지예요. 기역, 니은, 디귿이다. 그러면 기역의 대응점이 디귿이죠. 그럼 디귿을 먼저 씁니다. 또 니은의 대응점은 리을이죠. 그러면 리을을 씁니다. 자, 디귿의 대응점은 여기 앞에 기역이죠. 기역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응각을 찾으신 거예요. 자, 각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그림으로 보시면 리을 기역 니은이니까 요각이죠. 요각.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리을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요각이 됩니다. 요각의 대응각은 요각이겠죠.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여러분. 대응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 되고요. 네, 요각은 대응각인데 어떤 방향부터 찾을까요? 요각을. 자, 바로 대응점의 순서에 따라서 리을의 대응점이 니은이라고 아까 구했었죠, 처음에. 자, 기역의 대응점은 디귿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기역이 왔으니까 디귿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니은의 대응점은 리을이기 때문에 여기 리을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는 방법. 자, 그러면 알아두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은 항상 한 개이다. 자, 대칭의 중심은 여기 한 개죠. 요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려야지만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똑같은 점대칭 도형인도 점이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를 중심으로 돌린다. 이거 중심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도형을 만약에 이걸로 중심으로 돌리면은 도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점이 여기라면은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형이 바깥으로 튕겨서 나와버리죠. 그러면 합동이 되지가 않죠. 점대칭 도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의 중심은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 대응변의 길이, 자,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 아까 여기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으면서요. 자, 여러분이 점대칭 도형을 직접 이제 한번 그려보시고 종이에다 그린 도형을 가지고 180도 돌렸을 때 이 도형이 처음 도형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가 보통 교회 십자가 같은 경우는 아래가 길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도형과 여기 아래 도형과 둘 중에 어느 도형이 점대칭 도형일까요? 점대칭 도형인 줄 알려면 180도 돌려보셔야 되죠. 여러분이 180도 한번 종이에다 그려서 돌려보셔도 되고 지금 이 화면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처음 도형하고 같은 게 어떤 도형일까요? 네, 바로 여기 첫 번째 도형이죠. 두 번째 도형은 왜 안 될까요? 여기 위에, 여기 십자가 위에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아래 부분이 올라가면 이렇게 삐져나오겠죠. 그러면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윗부분이 아랫부분으로 가고 왼쪽 부분은 또 오른쪽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대칭 도형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그려서 돌려보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그려서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따로 옆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돌려서 다시 원래 그림하고 대보세요. 종이를 대보셨을 때 처음 도형하고 똑같다, 완전히 겹쳐진다,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과 특징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